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키우신 적이 있나요? 곰디님은 어떠신가요? 네, 시골집에서 네네.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키우신가? 마당에서? 네, 저희는 네. 주위에 집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완전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네. 그렇게 그 강아지를 사실 할머니께서 싫어하셨거든요. 그냥 그 그러셨구나. 동물을 들이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또 집이 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신도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걸 연다. 네네. 근데 저 한켠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마당에서, 저도 시골에서 커가지고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강아지 정말 제가 좋아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키우자고 했을 때, 근데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한 20대?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 갈 때 강아지를 맡긴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아지 당연히 좋아하니까 잘 돌봐주겠다고 딱 일주일 봤는데, 네, 이거 집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건 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크게 느끼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그럴 수 없다. 나중에 독립해서 너희들이 그때 키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길러 보면은 네. 그렇게 싫어하던 할머니께서도 네. 좋아라 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이렇게 막 달려오잖아요. 엄청 그쵸. 반겨주고.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싫어하시긴 하는데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좋으셨던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편이 돼주는. 맞아요. 위로가 많이 되어줄 때도 있고. 네. 맞아. 요새 반려견을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려견이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잖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반려동물인 강아지에 대한 그림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그림책 몇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또 반려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중에서 그 강아지,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 거죠.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네. 네. 그리고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반려견이라는 말에는 강아지를 가족처럼 또 친구처럼 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는 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신작, 글, 그림, 미켈 탕코의 우리는 단짝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 사람과 반려견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려견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마지막 장면을 통해 반려견의 관점에서 본 아이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반려견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둘에게 똑같이 서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죠. 한 번은 아이의 입장이 되어 다른 한 번은 강아지의 입장이 되어 그림책을 한번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아이는 그들의 강아지를 사랑하고 모든 강아지는 그들의 아이를 사랑한다는 단순한 진실에 미소 짓게 됩니다. 네. 우리는 단짝은 한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장면마다 다른 아이와 다른 반려견이 나옵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 안경을 쓴 아이,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 등 20명의 아이와 여러 종류의 강아지 20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동도 또 함께 지내는 계절도 날씨도 다양하지요.
표지 커버와 표지의 그림이 4개 모두인 것은 물론이고 앞표지와 뒷표지도 다르게 구성해서 다양한 강아지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반려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전 이렇게 반려견의 종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지만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잡종견이었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이런 다양한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책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염혜원, 글 에이버리 코먼, 창비에서 출판한 멍멍이는 멍멍이입니다. 멍멍이는 멍멍이 이 그림책은 아이와 아빠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만나는 다양한 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글, 불독, 푸들, 요크셔 테리어 등 비교적 잘 알려진 품종을 비롯하여 살루키, 바이마라너, 라사 압소 등 낯선 품종까지 모두 38종, 38종의 개를 재치 있는 짧은 글과 보드라운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이름도 생김새도 성격도 다양한 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의 글은 개마다 짝을 이루는 짧은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책 본문에 나온 글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셋 하운드. 냄새를 잘 맡는 바셋 하운드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해. 비글이랑 비슷해도 허리는 더 길쭉, 다리는 더 짤막. 비글. 비글은 킁킁 냄새를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코를 킁킁. 코커스 페니얼. 언제나 뛰어다녀. 귀가 팔랑팔랑. 재밌고 신나서 귀가 팔랑팔랑. 베들링턴 테리어. 명랑하고 귀여운 베들링턴 테리어. 친구 삼고 싶은 다정한 멍멍이. 양처럼 보들보들. 양처럼 복슬복슬. 푸들. 꽤 많고 재주 많은 멍멍이. 어떤 기술이든 빨리 배우지.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 친구 같고 사랑스러워. 푹 기대어 안길 수 있어. 풀리. 풀리의 마음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부들부들해. 겉모습도 부들부들. 네, 이처럼 리듬감 있는 글로 개들의 행동이나 위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잭 러셀 테리어에게는 대장처럼 구는 친구는 싫어해. 자기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 레브라도 리트리버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믿기만 하면 돼. 내 다정한 친구가 반드시 되찾아 줄 거라고와 같은 글을 붙여서 개의 특성을 또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치 있는 함축이 빛나는 글들은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마음의 집으로 볼로냐 라가치 대상을 수상한 그림책 작가 김희경님이 우리말로 세심하게 다듬어 옮겼습니다. 한 장면에 바셋 하운드와 비글, 라사 압소와 시추, 그레이 하운드와 살루키처럼 비슷한 듯 다른 개를 나란히 배치해 비교하여 살펴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림책 멍멍이는 멍멍이, 개를 위한 사랑 노래. 이 그림책은 아이와 아빠가 집 밖을 나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뒤부터 장면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와 푸른색 셔츠를 입은 아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산책하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면 어김없이 개가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개의 다양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개들은 가족과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장도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함께 놀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과 나란히 달립니다. 경찰견으로 일하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개가 함께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운데요. 가방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개도, 푹 기대어 안길 수 있을 만큼 의젓한 개도, 또 털이 복슬복슬한 개도, 침을 많이 흘리는 개도, 수줍음이 많은 개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우리와 일상을 함께합니다. 멍멍이는 멍멍이 그림책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 곁에 있는 다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야기는 아이와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자 품종견뿐 아니라 혼혈견들도 모두 모여 이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마음을 가진 개의 면면을 따라가다 보면 반려동물이 전하는 위로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림책을 펼치면 각양각색의 개들이 가득한 면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림책 나는 자라요, 수영장 가는 날 등에서 맑은 그림으로 어린이의 마음을 보듬어온 작가 염혜원님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매력을 자랑하는 강아지들을 수채 물감과 색연필로 자유롭고 힘있게 그려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인종 및 체형으로 그린 반려인의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자신과 똑 닮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인물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도도하고 고개를 들고 걷는 여자는 고상하고 쌀쌀 맞은 채 하는 아프간 하운드와 닮았고, 탐정처럼 옷을 차려입은 아이는 땅에 코를 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블러드 하운드와 닮아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감상할 수 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비글이 나오는 장면의 가장자리에는 다음 장면에 등장할 바셋 하운드의 꼬리와 다리가 보이고, 달마티안의 뒤편으로는 스코티시 테리어와 산책하는 노인의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장면을 예고하듯 개와 주인을 작게 그리거나 일부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독자가 이야기에 개입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음 장에는 어떤 강아지가 등장할지 상상해보고 천천히 책장을 넘긴다면 그림책을 읽는 재미가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재치 있는 글과 다양한 개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이야기 내내 등장하는 장난스러운 다람쥐 2마리처럼 작은 요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감상한다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승환의 플란다스의 개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같은 아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랄랄라
파트라슈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름다운 동화 있어 나를 눈부시게 했던 그게 파트라슈 추억 속에 넌 있지만 언제나 내 맘속에서 따스한 꿈을 꾸었지 나의 파트라슈 띠럼띠럼띠러럼 띠럼띠러럼띠럼 띠럼띠럼띠러럼 나의 파트라슈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기적인 만남들에 한 번쯤은 생각하지 그게 파트라슈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우리들을 지치게 해 확신 없는 진실들은 이젠 파트라슈 띠럼띠럼띠러럼 띠럼띠럼띠러럼 그게 파트라슈 띠럼띠럼띠러럼 나의 파트라슈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반려견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백희나 작가님이 알사탕이란 그림책을 내셨는데요. 주인공 아이가 알사탕을 먹으면 상대의 마음이 다 들리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에서 주인공 아이가 알사탕을 먹고 구슬이라는 반려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그림책을 보고 정말 이렇게 반려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구슬이와 동동이 대화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그렇다면 아이 동동아, 역시 네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뭘? 난 내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 알았어. 나랑 노는 게 지겹다 이거지? 이 또 오해하네? 걔는 말이야,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 그래? 그럼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자꾸 눕고 싶거든. 아, 그랬구나. 자꾸 끌고 다녀서 미안. 그래서 말인데 이 목줄 좀 풀어줄래? 그래, 좋아. 구슬이와 함께 산 지 8년이나 되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우린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 잘 들으셨나요?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기에 어쩌면 반려동물이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러한 그림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반려동물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희나 작가님이 반려견 구슬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신 게 있는데요. 바로 책 읽는 곰에서 출판한 나는 개다입니다. 알사탕을 보신 분이라면 이 그림책도 꼭 함께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구슬이와 동동이가 처음 만난 건 둘 다 젖냄새를 풍풀 풍기던 어린 시절입니다. 동네 개들의 왕엄마, 슈퍼집 방울이네 넷째로 태어난 구슬이는 엄마 젖을 떼자마자 동동이네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는 건 구슬이 생각이고 가족들의 생각도 같은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동동이가 하나둘 잠자리에 드는 밤이면 구슬이는 어쩌면 형제의 자매일지도 모를 동네 개들과
하울링으로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은 얼굴도 냄새도 희미한 아이들이지만 형제 자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서로를 응원하는 일이니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의 하울링이라고 하면 아버지도 빠지지 않습니다. 구슬이 조용 하는 소리가 썩 듣기 좋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면 식구들이 하나둘 집을 나섭니다. 가끔은 할머니도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루한 시간을 견뎌냅니다. 할머니와 함께할 산책을 생각하면 지루한 것 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구슬이는 이제 젖먹이 강아지가 아니니까요. 이 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은 구슬이가 아니라 동동이입니다. 어엿한 5살인데도 울보에 떼쟁이에 달리기도 서툴러 넘어지기 일쑤지요. 그것만 아닙니다.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려 가끔씩 잠자리에 실수도 합니다. 조금 성가신 녀석이지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슬이가 끝까지 보살펴 줄 수밖에요. 책 본문에서 구슬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동동이란 녀석 참으로 곤란하다. 떼쟁이에 울보에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려서 가끔 잠자리에서 실수도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끝까지 보살펴줘야지. 동동이가 잠들었다. 좋은 냄새가 난다. 나도 졸리다. 구슬이의 이 말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구슬이와 동동이는 서로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동이 흉을 본 게 무색하게도 구슬이도 나쁘끄러운 실수를 하고 맙니다. 동동이가 나눠준 멸치깡을 먹고 배탈이 나는 바람에 침대에 실례를 하고 만 것이지요. 잔뜩 화가 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베란다로 쫓겨난 밤, 아버지가 들을세라 소리 죽여 우는 구슬이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온 동동이가 울고 있던 구슬이를 베란다에서 꺼내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모습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나는 게다 이 그림책은 백기나 작가님이 그동안 곁에 머무르며 크고 작은 위안을 안겨준 개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경애의 마음을 담아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남매가 주인공인 그림책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지긴 했지만 정작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함께해온 동물은 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살아가는 일이 몹시 힘에 부치던 어느 날이었다고 하지요.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개의 삶은 온통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구슬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어미와 헤어져 말도 통하지 않는 인간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언제나 기다림은 길고 보상은 턱없이 짧기만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꾸지람을 들어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개는 아주 작은 기쁨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기며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그러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슬이는 5살 동동이보다 작은 개이지만 구슬이가 품은 세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너도 열심히 살아가라고. 서로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동네 개들이 모두 구슬이의 가족입니다. 사실 그 개들이 구슬이와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들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구슬에게는 어느 쓸쓸한 밤 기꺼이 곁을 내준 인간 가족도 있습니다. 혼자라면 더욱 길었을 밤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함께 보냈던 기억은 또 다른 밤들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지요. 네, 이러한 반려견과 인간과의 우정을 담고 있는 그림책들이 있는데요. 글, 그림, 제니퍼 펠런, 보물창고에서 출판한 헤이 보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과 개의 변치 않는 우정을 담고 있는 그림책인데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따뜻한 감성을 채워줄 아이러브 그림책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단지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던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에는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이 보이의 주인공 소년이 반려견 보이에게 보여주는 애정, 어린 마음은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샛노란 빛 표지가 눈에 띄는 헤이 보이. 내 집까지 온통 따뜻한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어린 소년과 개의 따뜻한 우정을 의미하는 듯한 이 빛깔은 책을 모두 다 읽고 내려놓는 순간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곰디님께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스트라우스 지음, 제니퍼 펠런 그림, 마술 연필이 옮긴 헤이 보이입니다. 이렇게 네, 어느 날 아침 소녀는 개를 만났어. 헤이 보이, 우리 집에 가볼래? 그날 밤 소녀는 개에게 앞으로 둘이 함께할 모험과 둘이 함께 즐길 놀이에 대해 이야기했지. 둘은 잠시도 미룰 수가 없었어. 둘은 당장 놀고 또 놀았지. 미친 듯이. 그러다 소녀는 그만 다치고 말았어. 넌 개를 돌볼 처지가 못 된단다. 엄마가 말했지. 아마 어른이 되어야 가능할 거야. 걱정 마 보이. 내겐 계획이 있어. 난 어느 누구보다 빨리 클 거야. 넌 보호소에 오래 있지 않아도 돼. 소녀는 그렇게 말했어. 잘 지내, 보이. 한 달쯤 지나는 동안 소녀는 가능한 한 빨리 크려고 노력했단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소녀는 개가 너무 보고 싶어져서 결국 개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지. 그러나 소년의 친구는 거기 없었어. 입양된 거야. 한동안 소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단다. 매우 슬퍼했지. 그러던 중 예스러운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 소년의 친구는 모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소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딘가에 살면서. 그리고 소년은 초대를 받았단다. 헤이 보이,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둘은 신나게 놀고 또 놀았지. 둘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둘 다 지쳐서 그만 쓰러져 누울 때까지. 내가 다 큰 어른이 되면 말이야. 소녀는 개에게 말했지. 우리는 농장에 살게 될 거야.
그럼 넌 맨날 양을 쫓아다니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손수 도시락을 싼 거 보면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시간이 흘렀단다. 소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려고 애썼지. 어서 제 친구와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 소녀는 사정이 될 때마다 친구를 찾아갔지. 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단다. 소녀는 개에게 말했어. 난 또 개를 위한 음식을 연구 중인데 우리 둘 다 가장 맛나게 나눠 먹을 걸 만들려고 해. 나도 아직은 못 먹어봤지만 말이야. 때때로 만남의 시간이 뜸해지기도 했지. 이제 개는 꽤 나이가 들었단다. 둘은 예전만큼 신나게 뛰놀 수가 없었어. 걱정 마, 보이. 소녀는 헤어질 때 다정히 속삭였지.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시간은 또 흘러갔단다. 어떤 날은 힘들었고 또 어떤 날은 즐거웠지.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었지. 하지만 소녀는 한시도 제 친구가 그립지 않은 적이 없단다. 마침내 소녀는 해냈어. 다 커서 어른이 된 거야. 하지만 그는 친구를 점점 덜 찾아가게 됐단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지. 개와 함께 살던 부부가 더는 개를 돌볼 수 없을 만큼 늙고 말았다는 거야. 처음에 소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 이제 그 친구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해답은 금방 나왔고 그것은 소년을 기쁘게 했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는 개를 집으로 데려올 작정이었어. 소년은 차를 몰고 또 몰았어.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바짝 긴장했어. 살짝 두렵기도 했고,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지? 날 보고 꼬리를 흔들까? 사납게 짖으면 어떡하지? 헤이 보이. 이제 그의 친구는 아주 굼뜨게 움직였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하지만 걔는 분명히 행복해했어. 소년도 기쁨에 겨웠지. 감사합니다. 소년은 제 친구에게 둘이 함께할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 둘이 함께 신나게 놀고 또 놀 일에 대해서 말이지. 네, 이렇게 헤이보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어린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신에게 보이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이 있는데요. 그림 세라 클라이스, 글 케이트 클라이스, 재능 교육에서 출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개, 그 뭉클한 우정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아스트리그가 태어나 처음 집에 오던 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려견 엘리였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아스트리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늘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스트리드는 엘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털색도 예전 같지 않고 움직임도 점점 느려졌거든요. 그런 엘리를 위해 아스트리드는 아주 특별한 일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소원 목록이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엘리가 더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기 전에 같이 하고 싶은 일들로 소원 목록을 채워 나갔습니다. 물론 엘리의 의견을 들으며 말이지요. 목록에는 공원에서 미끄럼틀 타기, 도서관 가기, 영화관 가기처럼 어쩌면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아스트리드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반려견이자 소중한 친구인 엘리와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주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엘리 역시 그런 아스트리드의 따뜻한 사랑을 잘 알기에 둘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점점 흐르고 엘리는 어느새 그저 아스트리드 무릎 위에 가만히 엎드려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아니 아스트리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가장 소중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에게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트리드와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그저 사랑하는 아스트리드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스트리드와 함께 소원 목록에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오면서 행복했던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을 할 때 옆에 사랑하는 아스트리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는 엘리는 1분이라도 더 아스트리드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생에 이렇게 가슴 뭉클하고 애틋한 반전이 또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더 커지고 있어. 맞아. 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늙고 있어. 아스트리드가 말하면 엘리는 대답합니다. 비록 그 대답이 아스트리드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독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엘리가 얼마나 아스트리드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둘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굳이 다른 설명은 없어도 말입니다. 때문에 마지막에 이르러 엘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했을 때 그 뭉클함이 더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독자들은 엘리의 마음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 그보다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거창한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반려견 엘리와 꼬마 숙녀 아스트리드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우정과 사랑을, 그리고 잠시 멈추어 많은 것들을 생각해주는 감동적인 그림책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거나 함께 사실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을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현미쌤이 요번에 강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떤 영화가 한 편 떠오르셨다고 하셨죠? 네네, 맞아요. 특히 헤이보이라는 그림책을 보면서 네.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TV에서 우연히 봤던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우연히 봤는데 베일리 어게인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한 소년하고 이렇게 우정을 쌓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다시 얘가
환생을 하는 거예요. 아, 환생을. 네. 근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환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강아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좀 많이 이 영화를 마지막에 많이 울었는데 그 처음 주인 있잖아요. 처음 그 친구 그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환생하고 그러다가 그 소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그 소년에게 돌아간다는. 그리고 그 소년도 그 자기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강아지를 통해 그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오래전에 봐서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강아지가 이제 주요한 그런 네. 역할을 하는 네네네. 영화라는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맞아. 그런 게 강아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정말 강아지가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네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방금 소개해드린 네, 네. 그림책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원. 네. 이 그림책의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영화이실까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인데요. 네. 들어봤는데 네. 네, 이 영화는 이제 일본 영화인데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서 림보라는 곳에 빠집니다. 거기서 일주일 안에 내가 생애에서 가장 네. 행복했던 기억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기 다르죠. 이제 들어온 사람마다 네네. 어떤 사람은 5살 때 그냥 아무것도 나는 삶 자체가 좀 불행이었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렸을 때 장롱 안에 숨었던 기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기억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기억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는 좀 직원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고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르지 못하고 그 림보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주인공은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또 이곳에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 남자 주인공은 되게 젊은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이제 강제 이제 징용이 돼서 간 사람이고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떠나기 전에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연인과 내가 죽고 나서 이 연인이 결혼한 남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그 연인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연인도 세상을 떠나고 그 네네. 연인의 기록 테이프를 한번 보았거든요. 이 여성은 그러면 어떤 기억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는가를 찾아보니까 그 젊은 남자와 같이 앉아 있었던 기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내가 생애 동안 어떤 갖고 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과 네. 또 그 림보란 세계에 빠져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를 또 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 네.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고 그리고 그 카메라 뒤에 있는 스태프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또 떠올랐었습니다. 어, 네, 그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사실 네. 모든 반려견과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로운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려견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집에서 그 키우던 강아지들이 새끼를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잘 따르는 강아지가 있고 뭔가 좀 낯을 가리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종이 아니고 같은 언어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반려견을 키워온 지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내 마음대로 늘 흘러가게 할 수 없는 게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신경 쓰고 고려하고 배려하여 행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고 왠지 대등하게 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절대 나의 애정과 관심을 배신하지 않을 존재. 나의 곁에서 나만을 바라보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 모든 이유를 다 말할 순 없지만 동물을 반려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고 사랑스럽고 왠지 만지면 기분이 좋은 존재니까 그런 이유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은지 왜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물어보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와 가족처럼 지내던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작은 강아지,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마음을 나눠 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다면 이러한 그림책이 그 어떤 그림책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른이자 부모이자 누군가의 엄마 아빠일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 신다이의 침묵하는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도 없고 표정을 짓지